사토 카즈마는 1해외 2개월사의 주요 전력입니다. 카즈마는 과거 일본에서 촉망받던 스모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극상을 일으키며 스모계에서 방출당하게 되었고 카즈마는 할 수 없이 자위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상관 토지로를 살해해버린 뒤 도주하였고 미츠키에게 스카우트받아 1해외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카즈마는 1해외 2개월사 서커스의 게임 진행자로 활동하였고 싸대기 한 방만으로 쟁쟁한 경력을 지닌 범죄자들을 쇼크사시키는 괴력을 선보이며 독자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재수없게 진호빈과 엮이게 되었고 카즈마는 갈비뼈가 개박살나버렸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카즈마는 죽지 않았고 회복 중이라는 언급이 나왔기에 추후 재등장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또한 진호빈에게 개맞듯이 맞고 살아있는 것을 보면 카즈마급만 되어도 달인강급은 확실해 보입니다. 황호는 전 1해외 3개월사의 주요 전력입니다. 황호는 샤오룽이 인정하는 비천해의 강자이며 샤오룽을 제외하면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샤오룽은 황호는 절대 고수라 불리는 그 사람의 직계 제자, 저렇게 쉽게 패배할 리가 없다 라고 말하며 황호를 인정해주는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황호는 바스코와 1해외 3개월사에서 처음 만났고 처음에는 방심하는 탓에 바스코에게 초살라버립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바스코와 마주하자 바스코의 금지 기술을 간파하는 모습을 보이며 바스코를 놀라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후 난입한 성유한에게는 그야말로 원컵 나버렸기에 황호의 평가가 하락하긴 하였으나 하드웨어만큼은 4데코르 헤드급이라고 평가받은 바스코조차도 성유한에게 원컵 나버렸기에 이는 황호가 약하기보단 성유한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상희는 백호인력소의 과장으로 이도규와 유진의 휘하로 들어가며 자연스럽게 4데코르에 소속되게 되었습니다. 한상희는 과거 김영철과 함께 1세대 시절 서클 전담반을 맡은 경찰이며 무수히 많은 1세대의 불량아들을 잡아냈다고 전해지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백호인력소에 소속되어 있으며 확실히 대리듀오보다는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한상희는 호스텔 잡기 편에서 가출팸을 쉽게 제압하고 과거 강동의 성류한이라고 불렸던 응구탱구 듀오를 조살내버립니다. 그리고 응구탱구는 저번에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질 걸 알면서 덤볐다 라고 말하며 한상희가 윤재희보다 더 강하다고 암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영철은 백호인력소의 차장입니다. 그렇기에 서열상 한상희보다 근소하게 강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호스텔 잡기 편에서 한상희가 가출팸을 제압한 뒤 개옥겨 마기레를 인질로 잡을 때 김영철이 장현을 도맡아 상대한 것을 보면 전력상 김영철이 우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김영철은 잠시이긴 하나 장현과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이도규를 오버랩시키는 장현의 공격을 막고도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유진은 그들이 집어넣은 1세대 서클만 수십이 넘어 호스텔 따윈 쉽게 잡을 실력자들이야 라고 말하며 한상희와 김영철을 4데코르 이상으로 판단한 것을 보면 이들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샤오룽은 1해외 3개월사의 최고 전력이자 T그룹이 만들어낸 살인병기입니다. T그룹 회장은 자신의 딸 비비를 지킬 강력한 경호원을 양성해내기 위하여 대화재 사건에 휘말린 무적자들을 훈련시켰고 샤오룽은 오랜 기간 살인적인 훈련을 소화하며 인간병기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샤오룽과 비비는 한국에 오게 되었고 T그룹과 1해외가 협력을 하며 샤오룽은 1해외에 소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샤오룽은 1해외를 침공한 빅딜과 맞서게 되었고 김기명과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투 초반에는 샤오룽이 앞서갔으나 김기명이 죽일 각오를 사용하며 전세는 뒤집혔고 결국 샤오룽은 비비를 지키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박태준 작가님이 어널도를 사용한 샤오룽이 가장 강하다고 말하며 샤오룽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신체 능력이 부족하기에 상위 티어로 가기에는 아직은 무리로 보입니다. 물론 어널도 샤오룽의 강함이 공개되면 티어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마가미 켄타는 1해외 2개월사의 주요 전력입니다. 켄타는 과거 일본 야쿠자 마가미파의 후계자였으며 종건을 존경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종건이 마가미파를 숙청해버리고 자신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켄타는 그날 이후 종건에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켄타는 오랜 기간 고된 훈련을 하였고 미츠키와 함께 한국으로 넘어가 종건에게 복수할 날만은 기다립니다.
하지만 켄타는 종건을 만나기는커녕 빅딜에 의하여 개박살이 나버렸고 그렇게 사라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켄타는 빠르게 부상을 회복하고 다시 등장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4대 크루 통합을 노리는 유진을 조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빅딜과의 대결에서 리벤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빅딜과 1해외가 대결하게 된다면 마가미 켄타 vs 권지태의 대결이 다시 성사될 수도 있습니다. 권지태는 빅딜의 2인자입니다. 권지태는 과거부터 압도적인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4대 크루 헤드들과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는 괴물이었으며 현 시점에서도 헤드들과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현 시점에선 권지태가 S-티어에서 가장 강해 보이며 S티어에 두더라도 전혀 위화감이 들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다만 권지태는 아직 전력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김부장과의 대결에서도 아직 레벨을 더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기에 권지태의 전력이 드러나게 된다면 티어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작중에서 전력을 보여준 적이 없기에 우선은 S-티어에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1회회 3개월사 편에서 전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영석에게 단 몇 초 만에 초살나버리는 점과 무영석의 궁을 보고 죽음의 위기를 느낀 것을 보면 무영석과 몇 분이나 합을 주고받으며 기술을 모조리 카피해간 성요한과 체력이 빠진 상태로도 무영석의 궁을 맞고 몇 분 만에 체력을 회복한 김기명보다는 약해 보입니다. 물론 권지태가 김기명의 앞이었기에 연기를 했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권지태가 속마음까지 연기를 할 가능성은 적으며 무영석의 강함을 익히 알고 있는 인물이기에 무영석과의 대결에서만큼은 힘을 숨겼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류헤이는 한신호가 빠진 1해외 2개월사의 최고 전력입니다. 류헤이는 과거 폭주족을 이끌고 일본 관동 지방을 통합하는 데 성공하였고 종건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류헤이는 관동을 통합한 이후에도 폭주족 하기로이를 이끌고 계속하여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으나 미츠키가 한국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미츠키를 돕기 위하여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츠키와 함께 1해외 2개월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류헤이는 VIP를 인솔하거나 장례를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빅딜이 침공하자 류헤이는 미츠키를 지키기 위하여 발빠르게 이동하였고 결국 미츠키가 빅딜에게 넘어가기 직전에 미츠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빅딜과 류헤이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류헤이는 한신우를 상대로 오랫동안 버텨내고 한신우의 전력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확실히 1해외 2개월사에서 가장 강한 인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최원석은 호스텔의 2인자입니다. 최원석은 과거 장현이 자리를 비운 3년 동안 홀로 호스텔을 수호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려 1000명이 넘는 강자들과 혈투를 벌인 끝에 강동무적이라는 이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원석은 1해외 3개월사에서 자신의 스승 김부장을 만나게 되었고 김부장과의 수련을 통하여 훨씬 강해집니다. 최원석은 김부장과의 수련 이후 1해외 2개월사에서 최민식과 대결하게 되었고 0세대 인물을 상대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김부장을 100% 신뢰하게 된 이후에는 기량이 한 번 더 상승하게 되었고 CQC를 사용하여 최민식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잠시 동안 4대 크루 헤드급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현재는 4대 크루 2인자급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같은 크루의 헤드인 장현보다도 근소하게 아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